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실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보아요.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야 한다.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희 이런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럼 저희가 말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지만 중요하지만 답을 콕 집어 이야기하기 뭐하죠? 이번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두들 아는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 실천한 예와 실천하지 않은 예의 결과는 너무나 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 저희 모두 아는 이야기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하죠.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지 보자고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람이 나그네의 옷 벗기기를 시도합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불어댑니다. 점점 세게 바람을 불어대죠. 그런데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단추까지 채워댑니다. 이번에는 햇님이 나섰습니다. 햇님은 뜨거운 태양빛을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강해지자 나그네는 단추를 풀고 결국엔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습니다. 햇님과 바람의 목표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같은 목표였지만 둘의 방법은 달랐지요. 스스로 벗게 해야지 하는 태양의 생각과 내 힘으로 저 옷을 벗겨야지 하는 바람의 생각. 차이가 있죠.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바람을 강하게 일으켰고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을 강하게 부여잡고 버텼지요. 그러나 햇님은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기에서 이겼지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난 이렇게 해야 해,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게 각자의 행동과 태도, 이게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다를 때의 차이점이 어떤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명의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A 식당의 주인은 매일매일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져다 요리를 만듭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B식당의 주인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재료를 구입합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신선하지 않은 재료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A와 B, 둘 다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팔지만 손님이 먹게 될 요리는 너무나 다르겠죠.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비스 마인드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맡은 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고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 일할 때 힘들게 일하느냐, 즐겁게 일하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되겠죠? 반면 서비스 마인드가 좋지 않다면 업무 능력을 신뢰받지 못하고 동료와의 불화를 유발하거나 손님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 마인드는 단순 친절을 넘어 일을 할 때 마음가짐, 동료에 대한 태도, 고객을 향한 생각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객이란 누구일까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나 방문하신 분을 말할까요? 우리는 게스트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지요. 손님이나 업무 관계에 있는 고객사를 외부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고객사 외에 다른 직원들과 내 동료들을 내부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고객이란 나를 필요로 하거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단어가 됩니다. 서비스는 친절한 것이다 라는 말을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서비스란 단순히 친절한 것, 이게 서비스일까요? 서비스를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서비스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준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배려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결국 서비스는 이해와 배려입니다. 서비스는 결국 내가 그 고객이 되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을 알았다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서비스는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부터 남을 돕는 것, 덤을 주는 것 등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일할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일터가 즐겁게 일하면서 성공의 길도 함께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비스는 이해와 배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서비스는 이해와 배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멋지게 걸어가 봐요. 여러분, 생각이 곧 행동이 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쉽고 요즘 유행했던 네일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지 잘라서 오려 붙였던 네일 많이 보셨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얼음 네일 올해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죠? 이런 네일들은 호불호가 많이 없습니다. 바닥 색깔에 따라 틀려 보이고요. 네, 호일지, 필름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볼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오브제랑 같이 사용해서 아트도 가능합니다. 자, 볼륨감과 일반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이렇게 아트도 가능하고요. 자, 재료 보겠습니다. 클리어 젤, 탑 젤, 시럽 컬러나 그냥 일반 컬러
필름지, 투명판, 파일, 핀셋, 젤램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시럽 컬러가 없을 경우에는 베이스 젤에다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가위, 탑젤, 클리어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투명판 위에다 만들 겁니다. 자, 필름지 필요하고요. 가위 필요합니다. 클리어젤 필요합니다. 탑젤 필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때 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판입니다. 자, 먼저 투명한 판 위에 가위랑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이 홀로그램 필름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준비를 먼저 해놓고, 저는 가지고 있는 약간 우윳빛 시럽 컬러 준비했습니다. 하늘색, 투명색을 해도 됩니다. 이 필름지 위에 얇게 클리어젤을 바를 거예요. 기포가 없이. 기포가 생기면 광택, 반짝거림을 좀 줄 때 제약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판 위에 약간 구부러짐이 좀 편해야 합니다. 아래로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발라서 위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넣어서 도 가능합니다. 저는 필름지에 약간의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드 스틱이나 볼펜, 연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서 쓰거든요. 손톱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얇은 판 위에 이렇게 얇게 기포 없이 펴 바릅니다. 기포가 없어야지 반짝거림이 더 크겠죠. 그리고 얇게 해야 합니다. 너무 두꺼워졌을 때 이거를 손톱 위에다 얹을 건데 너무 두꺼워지면 손톱 위가 너무 두꺼워지겠죠. 너무 두꺼우면 밑적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좀 거해 보인다. 이거는 이쁘지 않습니다. 얇고 반짝거리게. 자, 이렇게 필름지 아까 휘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바닥을 향하도록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핀셋이 없을 경우 자, 집에 있는 쪽집게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거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깊게 기포 없이 이렇게 균일하게 해서 굽겠습니다. 이렇게 구울 때 너무 유의해야 될 점. 자, 옆에 젤 같은 거 있을 때 필히 치워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굳습니다. 자, 재료 보관도 많이 중요하죠. 자, 큐어링 중에는 주변 정리를 좀 해놓으면 작업할 때 많이 편합니다. 자,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요. 큐어링 된 걸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큐어링이 됐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편편함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포가 있으면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겠지요. 자, 이걸 알맞게 자를 겁니다. 자, 손톱 사이즈에 맞게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오려놔도 좋습니다. 자, 가위로 이렇게 오리겠습니다. 손톱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야겠죠. 자, 이 사이즈는 얼마든지 손톱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손톱 모양에 있었죠? 전체 채우는. 저는 매장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줄 때도 있지만 포인트로 많이 해줬거든요. 전체 컬러를 바른 다음 한 손가락에만 내지는 두 손가락에만
자, 이렇게 라운드로 오렸습니다. 오리는 모양도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오렸습니다. 자, 오렸으면 이제 컬러를 바르고 그 위에다 얹어야겠죠. 자, 저는 투명한 하늘색 시럽 컬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투명할수록 예쁜 것 같아요. 자,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투명 컬러라 바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링이 됐으면 이제 잘라놨던 걸 올려야겠죠. 자, 클리어젤 뜨겠습니다. 클리어젤을 저희가 컬러 발라놨던 거 위에다가 바릅니다. 자, 얇게 필름을 위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고 볼륨감은 조금 있을 수 있는 두께로 네, 올리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붓을 돌려가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필름지 크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균일하게 펴줍니다. 젤은. 네. 이렇게 끝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시고요. 자, 그리고 필름지 보면 약간 말려있죠?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 말아놨기 때문에 젤 꺼내서 잘라놔도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게 이렇게 말려있습니다. 손톱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톱에 맞춰서 올려놓습니다. 옆이 펴지면 두께가 너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손톱에 맞게 올립니다. 자, 기포 없이 살살살 만져가며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들뜸 없이 균일하게 살포시 이렇게 눌러서 네, 확인하시고 됐다 싶었을 때 큐어링 들어갑니다. 자, 젤 항상 치워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서 자, 빼서 네, 그렇게 하거나 이런 얇은 판 위에 가로로 바르거나 네, 얇게 발라서 필름지를 그 위에다가 붙여서 굽는데요. 구울 때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됩니다. 구울 때 이렇게 말아서 넣어서 구우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나오겠죠. 자, 정리 큐어링 되는 동안에 정리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큐어링이 다 됐습니다. 자, 굴곡에 맞게 잘 부착됐죠. 보이시죠? 옆이 폈을 때는 네, 옆 사이드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말아 놓는 겁니다. 자, 클리어 젤 떠서 위에다가 단차 없애기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쑥쑥 네, 주변 단차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덜어와서 네, 이렇게 동글동글 조심스럽게 쓱쓱 밀어가며 네, 채우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탑 부분, 맨 윗부분은 두꺼워되지만 자, 지금 하는 이 사이드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얇아야 합니다. 윗부분보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높아버리면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쑥쑥 균일하게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쑥쑥 바르고요. 네, 마무리 때 힘들지 않으려면
자, 이렇게 끝을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더 떠오시고 너무 넘치면 거기서 떠서 밖으로 덜어내도 됩니다. 자, 저는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부분. 균일하게 발라졌으면 자, 확인하시고요. 자,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큐어링 들어갈 때는 항상 젤 치워주시고요. 주변 정리하십시오. 자, 주변 정리하면서 저는 브러쉬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가장 중요하죠. 자, 브러쉬는 틈틈이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펴있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세요.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오래 써야겠죠. 틈틈이 관리해주세요. 자, 큐어링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네, 반짝거림이 보일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많이 반짝거리죠. 자, 큐어링 다 끝났으면 자, 미경화제를 좀 닦아내겠습니다. 탑코트를 바르기 전인데 이렇게 반짝거리죠. 탑코트 바르겠습니다. 탑코트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탑코트도 바르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이렇게 쑥쑥 바르겠습니다. 탑코트는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흐르지 않도록만 이렇게 쑥쑥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쑥쑥 발라서 네, 큐어링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탑젤을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걸 발랐거든요. 그랬을 때는 네, 닦을 필요 없이 바로 파일링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표면이 균일하지 않다면 그 부분도 파일 하셔가지고 클리어 젤과 탑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균일하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주변에 묻은 먼지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잘 따라해 보셨죠? 이렇게 두께를 내 맘대로 조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떠오르는 표현하고 싶은 나만의 아트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클리어 젤이 없는 경우는 베이스 젤과 탑 젤을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럽 컬러의 경우는 여러 개를 다 갖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를 베이스 젤 위에다 조금 떨어뜨립니다. 덜어서. 그래서 믹스를 해서 농도를 내가 원하는 농도에 맞춰서 시럽 컬러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아트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서비스를 많이 접해 보는데요. 그 중에 내가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주 기분 나빴던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여러분 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펄 그라데이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용하기 쉽게 그라데이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만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도 예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약간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브제나 아니면 스톤 펄만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도 예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약간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브제나 아니면 스톤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재료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투명 스톤이 아니어도 가지고 계신 오브제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정도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보시면 스톤 박스에 있는 뭐 이렇게 세트로도 많이 팔죠. 가지고 계시는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오늘 투명한 느낌으로 컬러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스톤 박스 그냥 화이트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박스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런 투명이 없으면 가지고 계시는 거 가지고 응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약간 사각형 모양의 스톤이 있는데요. 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끊었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 통째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이걸 좀 끊어서 쓸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모양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스톤 투명한 게 없으면 유색 쓰셔도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똑같은 재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응용해서 하십시오. 네. 자, 가장 중요한 펄. 저는 이 펄을 쓸 거고요. 약간 실버 오팔 느낌 나는 거를 쓸 거고요. 여러분들 입자 좀 더 굵어도 됩니다. 이런 거. 이거를 가서 끝에다 해서 펴 바를 겁니다. 자. 그리고 스톤을 붙일 때 쓰는 픽스 젤이죠. 좀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젤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 클리어 젤을 쓰셔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거 응용해서 쓰십시오. 브러쉬가 필요하겠죠? 짧은 거 세필, 이거는 탑코트, 스톤과 스톤 사이사이 펴 바를 때 좀 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펴 바를 때 쓸 겁니다. 조금 길죠. 브러쉬 길이가 좀 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긴 브러쉬, 펄, 픽스젤, 핀셋, 핀셋이나 집기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스톤 박스. 이렇게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응용해서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끝에다가 컬러를 발라야겠죠. 자, 컬러 바를 준비하시고요. 자, 컬러를 끝에다가 약간 양이 너무 작지도 너무 많으면 아래로 흐르거든요. 위로 살짝 펴 바를 정도의, 이걸 한 몇 번 반복을 할 거니까 한번 보셔요. 자, 브러쉬 길이가 약간 긴 걸로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힘을 빼서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4개 할 거니까요.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쑥쑥. 자, 그냥 가볍게 쑥쑥 밀어주세요. 자, 가볍게 뭉치는 게 없도록 살짝살짝만 밀어 올려주세요. 그럼 벌써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큐어링 들어가고요. 자, 큐어링 들어가면서 브러쉬는 좀 닦아줄 필요가 좀 있고요.
자, 이럴 때 지금 이 그라듀에이션 할 때 너무 짧은 붓보다는 중간 길이의 붓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큐어링을 했고요. 또 한 번 똑같이 반복을 해줍니다. 한번 반복을 해주면서 이 그라데이션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팁들도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똑같이 반복을 해서 네, 그라데이션을 다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계속 반복을 해서 다른 팁들도 반복을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시 또 큐어링을 들어갑니다. 이때 약간 좀 블링블링하게 해주시려면 여기 이 펄 하나 말고 다른 펄을 약간 섞어도 가능합니다. 자, 큐어링 들어가고 자, 또 다른 팁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라데이션을 이걸 다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다른 색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브러쉬는 이렇게 짧은 브러쉬보다는 조금 중간 길이의 브러쉬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주십시오.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나머지는 팁받침 위에다 올려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러쉬를, 새필 브러쉬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저는 칼라평 있는 그 브러쉬로 바로바로 그라데이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편한지 한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실패율이 좀 없고 뭉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큐어링 들어가는 동안에 붓은 항상 이렇게 닦아주세요. 옆에서 항상 닦아주시고 자, 큐어링 다 됐으면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 부분에 펄을 묻힙니다. 펄을 바른 다음에 조금 입자가 굵은 걸 한 번 더 있으시면 섞어줘도 블링블링한 느낌이 조금 더 나겠죠. 자, 하지만 저희는 이 위에다가 파츠나 내지는 스톤을 붙이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그냥 그라데이션 느낌만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쑥쑥 올려서 뭉치지 않도록, 가장 관건은 뭉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큐어링 들어갑니다. 큐어링은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0초 이상 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 60초 정도 해주는 것도 안전하게
큐어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나왔습니다. 자, 저는 미리 이 위에 약간 라인이 되는 걸 하나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실선 있는 거 있으시죠?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오브레이 젤로 원콕 바른 뒤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샌딩으로 펄로 그라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약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기 위해서 오버레이 젤이나 클리어 젤을 도포합니다. 자, 미경화 젤을 닦고, 이 미경화 젤을 닦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버프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날카로운 펄이 서 있는 입자, 이런 부분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젤을 계속 바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딩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뾰족뾰족한 요철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만져가며,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고, 자, 다른 것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파츠를 붙여야겠죠. 자, 파츠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오브제,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붙이고 싶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픽스젤을 이용해서 파츠를 붙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튜브 형태로도 잘 나오고요. 자,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느낌을 붙여보겠습니다.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저는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꺼내서, 여러분들은 큐어링을 하거나 이럴 때 디자인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픽스젤 이용해서 저는 파츠, 보석 올릴 부분에 먼저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런 느낌의 약간 마름모 형태, 이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유색, 그렇게 색깔로는 너무 튀지 않는 걸로 반짝거림만 주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큐어링.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안 되거나 내지는 조금 더 여유를 부릴 거면 그냥 램프 안에 넣으십시오. 자, 다른 것도 비슷하게, 느낌 비슷하게 저는 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픽스젤 발라서 스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이 스톤을 할 때 너무나 두껍게 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른 것들도 모두 다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반복을 하면서 어디다가 얹으면 가장 예쁠지, 어디에다가 뭐를 얹었을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가장 돋보일지를 생각해 가며, 자, 다른 모든 것도 다 같이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나머지 팁도 원하는 모양 파츠를 자유롭게 붙여서 이렇게 큐어 해보세요. 자, 이렇게 파츠나 이런 걸 붙였을 때 그라데이션처럼 큰 파츠는 아래로 보내고 작은 파츠는 위로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완벽하게 이제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파츠들이 무겁기 때문에 각 큐어를 먼저 했었고요. 네. 자, 큐어가 이렇게 됐으면 자, 파츠 주위에 단차를 없애는 느낌으로 오버레이 젤이나 뭐 저희 파츠 붙였던 픽스 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변을 좀 감싸주세요. 감싸준 다음에 큐어를 한번 해주세요. 자, 단차가 너무 생기면 이쁘지 않겠죠. 가지고 있는 세필붓으로 주위 단차 없애는 느낌으로 펴주고 큐어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른 것들도 모두 다 픽스 젤이나 오브레이 젤 이용해서 클리어 젤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단차가 심한 부분은 세필붓으로 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주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하면서 사이사이 빈 곳 꼼꼼하게 메꿔주세요. 그리고 큐어링을 해주세요. 너무 위쪽으로 묻으면 이 반짝거림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들순대로 반짝거리는 게 강한 부분에는 위쪽 부분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세필붓으로 항상 만져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각 큐어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해줍니다. 젤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각 큐어링이라는 작업을 좀 해주면 이 젤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이렇게 각 큐어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레이 젤을 이용해서 얘를 오버레이를 해줄 건데요. 세필붓과 젤을 이용해서 사이사이 이거 확인하고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왜냐면 이 부분 이런데 뾰족뾰족한 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필히 하시고요. 자, 오버레이 젤을 이제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다 오버레이가 안 된다 싶을 땐 똑같이 아까처럼 세필붓으로 펴바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 들어가고요. 다른 것들도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
넓은 면적의 것은 자 브러쉬로 바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부분은 세필 붓으로 떠서 이렇게 중간중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은 브러쉬로, 좁은 부분은 세필로 메꿔주세요. 꼼꼼하게. 다른 부분도 꼼꼼하게 세필붓과 브러쉬로 펴발라줍니다. 큐어링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큐어링은 충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해주시고, 자 브러쉬랑 주변 정리하시고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올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해서 해보는데요. 자, 큐어링이 다 됐으면 탑코트 바르겠습니다. 모든 마무리는 탑코트죠. 자, 탑코트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팁 주변이 만약에 약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탑코트 바르시고요. 자, 탑코트 바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브러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탑코트를 옆에 짜놓고 중간에 자 이렇게 큰 브러쉬가 안 들어갔을 경우 그 안쪽에는 세필 브러쉬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파츠들을 많이 붙였던 부분은, 고리 깊은 부분은 이렇게 세필로 필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나머지 것들도 모두 다 이렇게 꼼꼼하게 탑코트 도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자, 여러분 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큐어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큐어 해주셔야 되고요. 네. 하기 전에 꼭 넣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다 완성했는데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약간 버프나 파일 작업 하셔서 다시 탑코트 바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는.